자, 오늘도 저희 뉴스토마토의 히어로죠. 박형광 기자가 단독 뉴스 명태균 게이트 후속 보도를 가지고 뉴스 인사이다 스튜디오를 직접 찾아주셨습니다. 자, 갓 나온 싱싱한 뉴스, 또 세상을 바꿀 힘이 있는 뉴스다운 뉴스를 위해서 애청자분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박형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형광입니다. 자, 아침에 이 단독 보도도 좀 충격적인 것 같은데요. 명태균 씨가 뭐 이미 일부 얘기는 했는데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여기서 국민의힘 후보 뭐 예컨대 윤석열, 뭐 홍준표 등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내용이죠? 그렇죠.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조작한 정황이 좀 발견됐습니다. 네, 조작.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명태균 씨가 그 강혜경 씨 저희 첫 보도에서 이 씨라고 나왔던 네. 강혜경 강혜경 씨에게 여론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하는 음성 파일을 저희가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자, 여론을 조작하라라고 지시하는 음성 파일입니다. 긴 말 하지 말고 통화 녹음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그 맞춰고 여성하고 네. 그 맞춰갖고 곱하기 그 한 해갖고 한 2,000개 만들 있어. 이거 가지고요? 예. 그 차프지 뭐. 알겠습니다. 예, 그게 안 나요? 네. 돈 얼마 들어갔어요? 40만 원 정도 예, 들어왔습니다. 그럼 됐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 보고서 바로 해요. 지금 바로요? 예. 알겠습니다. 예, 보고서 해갖고 내일 네. 그 주부 차프로. 알겠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이거 그 다른 쪽에 나가는 거니까 네. 윤석열이를 네. 좀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네. 공자간에 그 결수 올려갖고 네네. 예,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네. 와우. 윤석열 이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지율이 홍준표보다 2, 3%포인트 올리라. 더 나오도록 해야 된다. 이 제가 지금 제대로 들은 내용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야, 이게 2, 3% 정도 더 올리게 해라라고 했고 이때 당시에 통화가 2021년 9월 29일입니다. 경선 그때 아닌가요?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한창일 때고 실제로 9월 29일 날 미래한국연구소가 그러니까 작성한 내부 여론조사 보고서를 보면 3.9% 정도 네. 높게 나옵니다. 2% 앞서게 해주이소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3.9% 이상 네, 포인트. 여기서 보면 2, 3% 3% 라고 정도 했죠. 더 나오게 해라라고 네. 했기 때문에 한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보시면 주목해야 될 게 치아 불지 이렇게 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하다가 네. 여론조사 하다가 그만두고 개수 조정해서 가중치 조정해서 2,000개 만들라. 네, 그러니까 다 돌린 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2,000명을 대상으로 실제로 여론조사 한 게 아니고 예. 그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한 거 아닌가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치아 불직 하니까 잘 못 알아요. 치아 뿌리지. 경상도 경사투리죠. 예, 사투리죠. 치워버리지. 그거 하지 마라. 치워버리지. 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40만 원 정도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론조사 비용이 40만 원 정도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돈? 저희 뉴스토마토도 여론조사를 합니다. 네. 예, 하다 보면은 이 40만 원으로 2,000명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아, 당연히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정황상 봤을 때는 여론조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가중치를 조정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 밑에 또 두 번째 녹음 네. 파일을 보시면 젊은 애들 있다 아닙니까? 응답하는 개수 올려갖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 젊은 애들 있다 아닙니까? 응답하는 개수를 올려라. 그 개수를 올려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20, 30대를 비중을 높여서 그 지지율이 더 잘 나오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이제 녹음 내용 그겁니다. 2, 3%포인트 더 나오게 해라. 이제 가는 거 그만 차 뿌리고 그걸 해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뒷부분에는 젊은 사람들 개수를 좀 올리면 된다. 이 말이 지금 말씀대로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요. 가능하다는 거는 뭐냐면
개수 조작을 할 수 있다,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조금 더 젊은 층의 지지를 받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홍준표보다 윤석열 후보가 아니죠. 이제 홍준표 후보가 원래는 더 젊은 층에 더 아하. 지지를 받던 상황이에요. 홍준표 후보가 그래서 저희도 여기 좀 의문점이 있었는데 그러면 네. 왜 젊은 층을 올렸냐라고 했을 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젊은 층만 뽑아서 그걸 뽑을 수가 있나요? 네, 비중을 높였다. 와, 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여론조사야? 이 뽑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당시 예. 이제 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자체 조사를 보면 네. 3.9%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나오는 네. 조사인데 예.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하. 미래한국 여론조사만 윤석열 후보가 많이 나오고 다른 데는 대부분 홍준표가 많이 나왔다 이 후보가. 말인데.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다시 말씀은 PNR 조사 결과 우리가 좀 문제 삼았던 게 PNR 아니겠습니까? 네. 그 미래한국연구소에서 PNR에 많이 맡겼는데 PNR하고도 조사 결과가 매우 흡사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녹음했던 거 보면 내용 중에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외부에 유출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이거 그 다른 쪽에 나가는 거니까 네. 윤석열이를 네. 좀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네. 누군가만에 그 결수 올려갖고 네네. 예,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네. 자, 다시 그 젊은 아들 그 개수 올려갖고 젊은 아들 홍준표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된다 하면서 외부 유출하는 것이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이제 저희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예. 이게 어떤 의미냐? 이때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외부로 유출한다라는 거는 윤석열 후보에게 주려고 하는 거다. 공표 조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이걸 밖으로 PNR 이렇게 해서 공표하는 건 아니고 윤석열 후보한테 보고서 비슷하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PNR 조사를 좀 보면 네.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예. 진행된 PNR 조사를 보면 공교롭게도 비슷합니다. 결과가. 그래요? 비슷해요? 윤석열 후보가 31.4, 예. 홍준표 후보가 29.9. 근데 거의, 이제 예. 마찬가지로 당시 다른 여론조사, 공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홍준표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대부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요 미래한국연구소 그리고 PNR 같이 갔다고 보면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 이 얘기 대화 내용하고. 자, MBS가 그때 실시한 바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MBS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그러니까 MBS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비슷한 시점이네요. 비슷한 시점이죠. 예. 예, 그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19%. 19%. 예, 근데 홍준표 후보는 25% 정도 나왔습니다. 차이가 많이 그러니까 나네요. 홍준표 훨씬 후보가 6% 6%포인트 앞서는 결과가 나온 거죠. 이야, 요 뭐 MBS 말고도 다른 여론조사는 대부분 홍준표 후보가 좀 더 앞서는 모양새였는데 맞습니다. 여기만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더 나아가서 2, 3% 올라프 있어, 차앞을 있어 이렇게 그리고 얘기했다는 실제로 거예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결과를 봐도 네, 그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50대 50, 그러니까 당원 투표 50, 맞습니다. 여론조사 50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때 네. 국민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10%포인트 정도 더 네. 앞서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론조사 지지율만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가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의 앞서는 결과를 계속 가져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래 홍준표가 후보가 더 앞섰는데 결과는 하여튼 우리가 지금 아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당내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 졌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했다라고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했던 발언이 있는데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그러면 높은 거네요. 그렇죠. 홍준표 시장께서 어제 페이스북에 네. 명태균이 대선 당시 때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 조작했다라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의 보도에 비춰봤을 때 정말 딱 들어맞는 결과랑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뭐 홍준표 시장하고도 이런 좀 취재할 때
대화를 나눠 보셨습니까? 아니, 저희는 따로 대화를 나누진 않았는데 딱 저희가 보도 시점을 오늘로 잡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홍준표 시장께서 어제 저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아니 공교롭게도 네. 뭔가 일이 이제 명태균 씨나 어떤 다른 정치인의 어떤 SNS 등 발언이 나온 후에 우리 뉴스토마토의 박형환 기자가 보도를 하는데 대부분 그냥 타임라인에 따라서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이 끼어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의 속도에 맞춰서 네. 이제 보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네. 다시 한 번 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녹음 자료는 좀 꽤나 충격적입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내 경선하는 과정에 국민의힘 당내 경선은 여론 50, 당내 지지 50 이렇게 뽑는데 그 여론을 개수 조정을 했던 것처럼 보이는 윤석열 후보를 올릴 수 있는 올려라 라고 2, 3% 근데 그 상황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얘기하고 여론 조작한 게 아닌가라는 어떤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미래항공연구소 과거 여론조사 조작으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있잖아요. KPI 뉴스가 지금 보도를 했던 바가 있는데 맞습니다. 저희도 판결문을 좀 받아서 네. 봤는데 그 미래항공연구소가 과거에 그 표본을 네. 좀 조작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표본 조작. 그러니까 자체 구축한 표본으로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표본에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죄송한 얘기죠. 네. 근데 호남 거를 다 가지고 오면 누가 당선될지 대충 알잖아요. 영남 거도 막 어느 지역이나 어느 표본에 따라서 맞습니다. 성향이 완전 달라지니까요. 맞습니다. 그 표본을 갖고 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16건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예. 3차례에 걸쳐서 이제 벌금형을 맞은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여론조사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아니면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뭔가 이렇게 명태균 씨가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과거에 광고회사도 했고 그리고 네. 어떤 총동창회의 명부를 만들거나 예, 대학교 총동창회 명부를 만들거나 그러면서 차츰차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온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추정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다른 매체의 앞선 보도를 보면은 그 대선 당시 때 당원 명부 56만 명 정도의 네. 당원 명부를 받아서 윤석열 후보에 좀 지지하는 사람들을 따로 뺐다. 따로 구축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했다라는 것도 보면은 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좀 기술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정치인들을 휘어잡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좀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베이스를 일단은 했던 전력도 있고 그것도 처벌도 받았고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두 번째는 개수를 적용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댓글에 한 번 더 녹음을 좀 들려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오신 분도 있어서 혹시 가능하면 지금 명태균 씨하고 강혜경 씨의 당시 녹음 내용 다시 한 번 더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그 맞춰고 여성하고 네. 그 맞춰갖고 곱하기 그 한 해갖고 한 2,000개 만들 있어. 이거 가지고요? 예. 그 차프지 뭐. 알겠습니다. 예, 그게 안 나요? 네. 돈 얼마 들어갔어요? 40만 원 정도 예, 들어왔습니다. 그럼 됐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 보고서 바로 해요. 지금 바로요? 예. 알겠습니다. 예, 보고서 해갖고 내일 네. 그 주부 차프로. 알겠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이거 그 다른 쪽에 나가는 거니까 네. 윤석열이를 네. 좀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누군가간에 그 개수 올려갖고 네네. 예,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네. 자, 들으면 들을수록 충격적입니다. 저는 사실 상상을 못하는 부분인데, 자, 당내 경선 과정에서 2, 3% 앞서게 해줘 있어. 개수를 조정하면 되는 젊은 애들. 아, 이런 내용들이 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죠. 뭐 이거를 또 명태균 씨가 오늘 또 SNS도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어떻게 변명을 하고
어떻게 자신이 별 문제 없다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것만 봤을 때는 매우 충격적이고 결국은 홍준표 시장이 또 얘기했던 여론 조작을 네가 한 게 아니냐라고 했던 부분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또 비공표 조사이긴 하지만 예. 사실상 저희가 선거 때 대선 경선 정도 되는 상황이 되면 이런 비공표 조사도 굉장히 암암리에 많이 돌거든요. 아니, 비공표 조사라도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무슨 조사입니까? 비공표 조사도 마음대로 하면 하면 처벌받습니다. 네, 처벌받습니다. 비공표 조사라도 제대로 표본을 해가 되고 그 여론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고 공표보다 뭐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렇게 막 조작을 한다면 당연히 처벌되는 거고 실제로 미래한국연구소가 이런 전력이 처벌 전력도 있다는 거잖아요. 해봤다는 게. 맞습니다. 다- 그게 예. 충분히 또 비공표 조사도 그때 당시에는 암암리에 이렇게 돌기 때문에 네.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다 같습니다. 돌죠. 그리고 그걸 갖고 지금 말씀처럼 보여주기도 하고 니 되니까 해라 그러기도 하고 이거 솔직히 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거만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본인이 지금 당당하잖아요. 지금 보면 명태균 씨 당당해요. 이준석 의원은 당당하고 김종인 뭐 오세훈 뭐 천하람 등등 다 당당하잖아요. 그럼 지금 상상이 가는 부분이에요. 대통령 선거도 이랬는데 뭐 작은 당내 경선이나 이런 거 안 했겠습니까? 아 답답해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한 번만 했을 거냐라고 봤을 때는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뭐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과거의 전력도 16번 정도의 어떤 그런 걸린 것만 그런 정도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매우 충격적이고 이때까지 나왔던 우리 뉴스토마토 우리 박형관 기자 단독 보도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떻게 더 이상 해석할 여지도 없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만 갖고도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하고 이번 대선 자체가 제대로 된 거냐 의심을 할 정도로 의심이 들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네, 생각이 좀 뭐 듭니다. 그렇고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는 사실 이 보도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무겁고 이제 강혜경 씨도 어쨌든 이해 당사자에 걸려 있고 같이 하신 걸로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해가 입힐 수 있는 보도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고뇌를 많이 했고 고민을 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가 좀 늦어진 것도 있고 아주 꼼꼼하게 이 정리한 다음에 나온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기자 박형광으로서는 당연히 보도해야 될 어떤 보도이지만 인간 박형광으로서는 그렇죠. 굉장히 고뇌가 깊었던 취재원이니까. 네, 예, 그런 기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취재원에 대한 어떤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이 보도에 대한 또 무거움도 말씀 주셨는데 자 후속 보도 계획도 있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명태균 씨의 돈을 추적할 겁니다. 돈을 추적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정치인들을 사로잡아서 네.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를 봤을 때 저희가 알 수 없는 정보들을 많이 얻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 비공개 정보로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실 이권 개입이거든요. 이거 결국에는 돈이나 인사로 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좀 더 쫓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 저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 자체는 2022년도 재보궐선거 김영선 전 의원의 창원 의창 당선부터 그때 개입된 것부터 해가지고 2024년도 7불사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간에 이제 세비를 반 정도 나눠 먹게 했던 거 나왔고요. 또 여론을 혹시나 조작한 거 아니냐라고 P&R 보도도 저희가 좀 했었는데 오늘 보도는 또 중간에도 지방자치선거에서도 강원이나 경남에 지사들 관련해서도 명태균 씨가 개입됐었다라고 했던 보도가 지난번까지 보도면 오늘 보도는 그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뭐 공표형 아니더라도 2% 이렇게 앞서게 할 수 있는 이 내용까지 보도가 됐고요. 앞으로 이제 보도하는 거는 그러면 명태균 씨가 왜 이런 어떤 행동들을 하고 여론을 바꾸고 정치인들하고 유착 관계를 가졌느냐, 본인의 이게 돈이냐, 다른 이권이냐, 이게 이제 보도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고, 혹시나 명태균 씨가 이거 보고 계시면
또 SNS 글 쓰시겠죠? 많이 쓰세요, 쓰세요. 모니터링 많이 하시는 네, 것 쓰세요. 같아요. 쓰시고 뭐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본인이 당당하게 뭐 이렇게 몇 자 쓰시면서 하시던데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저희 뉴스토마토 입장에서 또 박형환 기자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명태균 게이트라고 명명을 했지만 본질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입니다. 그렇죠. 예, 그 계속 얘기를 하지만 예, 명태균 씨는 어쩌면 사실은 이 게이트긴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냐, 뭐 국정에 인사에 개입했냐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취재를 네. 계속 할 거고요. 네. 그 본질에 집중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박형강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오늘 단독 보도 이야기 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